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회 인사 1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보기의 내용은 ERP 구축 절차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인데요. 네,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단계인 거 먼저 구축, 구현 단계. 요거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순서는 각 단계에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각 단계에 있는 것도 한두 개씩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기에 있는 부분은 설계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분석 단계는 에지이즈 파악이라든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라든가 TFD 구성 이런 것들이 있고, 구축 단계에서는 수정 및 추가 기능들을 다 탑재하는 것들, 확인하는 것들까지 다 구축 단계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 이런 것들도.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 부분,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네, 2번 문제,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인데요. 네, 투명한 경우가 가능합니다. 전산화 통해서 재고 빼돌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적어졌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정보들을 서비스 개선도 가능합니다. 재고 물류 비용도 감소하는데요. 결산 작업이 증가되는 건 해당되지 않죠. 감소돼서 엄청 좋아졌어요. 빨리빨리 일할 수 있게 됐죠. 네, 3번 문제, 다음 중 성공적인 ERP 구축의 지침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현재의 업무 방식만을 고수해는 안 되는 거 맞고, IT 중심으로만 프로젝트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맞고요. 3번이 틀렸는데요.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추진하는 건 괜찮아요. 각 기업 업무 영역별로 한다던가 그럼 틀리지만, 기업 업무의 프로세스별로 추진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3번이 틀렸고 4번도 맞는 설명. 4번 문제,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기능적 특징과 이제 기술적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능적 특징 아닌 거 찾으라고 하네요. 선진 프로세스 내장과 투명 경영 수단,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은 기능적 특징이지만 객체 지향 기술 사용한다라는 부분은 기술적 특징에 해당되어서 틀립니다. 그리고 오픈 멀티 벤더라든가 이런 것들, 4세대 언어 이런 거 나오면 기술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 5번, 다음 중 클라우드 ERP의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요. 네,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개방적인 정보 접근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원가 근무도 가능하게 됐고,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 관리할 수 있고요. IT 자원이 없어도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ERP를 쓸 수가 있다는 거에서 관리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정답은 4번. 6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획득, 개발, 보상, 유지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활동은 총체적인 개념인 HRM입니다. 개발은 HRD고요. 계획은 HRP. 그리고 활용은 HRU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자로 나왔네요. HRM, 매니지먼트에서 총괄적인 개념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7번 문제, 다음 중 직무 분석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작업 방법, 공정 개선, 뭘 하는지 직무를 분석해서 어떤 직무인지를 파악하면 작업 방법이나 공정도 그거에 맞게 개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안전관리가 많이 필요한 곳은 산업안전관리에 따라서 뭔가 안전설비를 해줘야겠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관리, 보상관리도 될 수가 있고요. 개발관리나 인력의 확보 유지 관리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요거 4번은 틀렸어요. 연공서열에 맞는 요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연공서열은 연공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 분석과는 상관이 없죠. 정답은 4번. 8번 문제, 다음 중 직무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직무 명세서는 인적 요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인적 요건. 직무 기술서는
과업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래서 1, 2, 3번은 과업에 초점이 맞춰진 직무기술서에 필요한 내용이고 4번이 인적특성에 해당되는 직무명세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9번 다음 중 직무평가 후에 직무 가치에 따라서 임금 책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직무평가 후 직무 가치에 따른 거니까 직무급으로 바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연공급은 연공 서열에 따른 거고요. 직능급은 연공급과 직무급의 중간 정도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게 직능급입니다. 성과급은 그 성과에 따라서 임금 책정을 하는 것, 성과급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보기 있는 직무평가의 방법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직무를 평가 요소별로 구분을 하고요. 중요성에 따라 일정한 가중치를 주어진 후에 평가 요소별로 합산, 그래서 각 직무에 같이 평가하는 거에 점수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평가 요소별로 나왔고 가중치 부여된다, 뭐 점수 부여된다 여기 나오면은 점수법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류법 요거는 네, 등급법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등급을 정해주고서 그거에 따라서 직무평가하는 거. 서열법은 말 그대로 서열을 가지고 뭐 직무평가하는 부분이죠. 상당히 주관적인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라서 기준 직무를 책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기역 니은이 들어갈 용어예요. 자, 인적자원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변수 하나예요. 변수 하나. 변수와 인적 자원의 수요 간의 관계가 어떠한 흐름인지 분석하는 미래 수요 예측 방법. 네, 변수 하나이기 때문에요. 추세 분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정량적인 기법이고요. 자, 인적 자원 수요 결정의 다양한 요인들이라는 거에서 이건 회귀 분석법이구나 해서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기법이라고 해서 성적 기법이고요. 명목 집단법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명목 집단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놔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들을 얻는 거가 명목집단법이라서 이것도 정성적 기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기억해 주세요. 12번 다음 중 외부 모집의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자, 외부 모집 방법과 사내 모집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모집은 자, 인턴십이라든가 교육기관 추천, 헤드헌터 아니면 신문 광고라든가 온라인 광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관리자 및 기능 목록 작성한 것들, 이런 것들 인력 제고표에 의한 거는 사내 모집을 할 때 필요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사내 모집은 1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네. 13번 문제, 다음 중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니까 직무 수행과 공통 능력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능력 쪽, 실무적으로 할 수 있니? 라는 부분이죠. 실무 능력 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성검사는 뭐 성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성취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이나 학습을 받은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거. 적성검사 부분은 이제 특정 분야 교육이나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성에 맞는지 판단하는 게 적성검사입니다. 네, 14번 문제. 다음 보기 글의 괄호 안에 적합한 단어를 쓰세요. 네, 다음 보기 글의 괄호 안에 적합한 단어이고요. 자, 선발 오류란 직무 요건의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발했어야 하는데 놓친 거는 1종 오류예요. 1종 오류. 그리고 2종 오류는 안 했어야 됐는데 선발했네. 이런 거죠. 잘못했네. 아유, 선발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2종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1종 오류가 정확한 얘기네요. 제1종 오류. 그래서 제1종 오류는 선발을 못한 거예요. 선발했었어야 하는데 이게 1종 오류에 해당됩니다. 15번 문제. 다음 중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자, 괄호는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평가 방법, 근무평가를 자기 자신, 직속 상사, 부하 직원, 동료, 고객까지, 외부인까지도 다 평가자에 참여시키는 다면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면평가 이게 되는 거고요. 면접법 같은 경우는 면접을 통해서 인사평가하는 부분, 목표관리법은 MBO라고도 하고요. 네, 상사와 하급자가 서로 같은 목표를 정해서 상의해서 정해서 그 목표까지 달성하면 인사평가를 잘 받는 거, 이게 목표관리법입니다. 균형성과표는 이제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균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16번 문제.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네, 조직 구성원이 팀을 구성하여 동료와 촉진자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업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거예요. 팀 구성, 네, 그리고 문제 해결입니다. 실제 업무의 문제 해결. 보통 소수 4명에서 6명 팀으로 구성하고요. 실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팀 학습 통해서 하는 것들이라는 거에서 액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기법이라고 보시면 옛날엔 제3의 물격, 제3의 교육 물결 몇 개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제3의 물결 이런 말들을 안 쓰네요. 액션 러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할 연기법은 다른 직무에 있는 사람을 역할을 가지고 내가 연기해 봄으로써 이해하는 거고요. 브레인스토밍은 적절한 소수가 모여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행동 모델법은 일정한 행동 모델이 되는 것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습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17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자, 경제적 불황이나 인력과의 인력 감축의 일환으로 인한 해고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해고에 대한 부분이라서 말 그대로 해고죠. 해고고. 그리고 회사에 불만 있거나 나은 길 찾지 다른 조직 옮기는 건 전직. 1번이네요. 네, 18번. 다음 중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만족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그래서 불만족 요인과 그 동기 요인에서 만족 요인 이렇게 있는데요. 동기 요인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만족되는 거니까 성취감이나 책임 부여라든가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이 만족 요인이 되겠죠. 상사와의 관계는 그 불만족 요인인 위생 요인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4번. 19번 문제인데요.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조직개발 기법인 그리드 훈련은 생산 중심과 그리고 괄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훈련은 생산 중심과 인간 중심의 복수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뭐 생산을 뭐 예를 들어 가로선 뭐 인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세로선이라고 했을 때 이걸 아홉칸으로 나눠요. 아홉칸으로 쭉 나눠요. 아홉칸으로 쭉 나눠서 네, 그리드 격자니까 격자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격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마지막에 생산도 9단계 있고 인가도 9단계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9.9형의 리더를 전제하는 걸로 해서 개발하는 게 그리드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격자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정답.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자, 조직개발은 구성원이 주도하고 참여하고 자신들이 직접 변화하는 참여적 조직 변화이므로 변화관리자나 변화 주도자의 도움과 어떤 이론과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행동과학입니다. 행동과학. 그래서 네, 조직개발 관련된 부분은 이번 2018년 3회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익혀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행동과학 이론을 이용하고 있다. 21번. 다음 중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는 임금 판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는 임금 판단 기준. 근데 면허수당, 체력단련비, 학자금 보조 같은 거는 내 임금으로 보고 있을 수 있는데요. 보완장비 구입비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줄 수 있어서 복리후생비로 보고 있어서 근로의 대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98번인데 22번이고요. 다음 임금 체계 중에서 기준의 임금이 아닌 것입니다. 자, 기준 임금과 기준의 임금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기준의 임금, 네, 이 부분에서 아닌 것은 해서 요거는 직책이나 특수작업수당, 기능수당은 기준 외 임금이라고도 하고 사실 기준 내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요 기준 내 임금 문제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여튼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장려수당 부분은 기준 내 임금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기준 내 임금과 기준 내 임금이 계속 또 어떤 학자에 따라 다 다르고 책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참 나올 때마다 참 설명드리고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네, 23번입니다. 다음 중 법정의 복리후생제도의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네,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하지 않는 유형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법정 복리후생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네요. 법정으로 꼭 줘야 되는 복리후생은 유급휴식 제도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유급휴식 제도는 법정 복리후생에 들어갑니다. 생활지원 금융공제 제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임의적 복리후생이 법정 외 복리후생이에요. 24번 문제. 다음 중 고용보험 사업이 아닌 것은? 자, 고용보험은 네, 실업 그리고 고용 촉진하는 거 그리고 교육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업급여라든가 직업능력이라든가 고용안정 사업은 해당되지만 직업병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직업병도 산재로 이제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산재보험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25번 문제. 다음 중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추가공제의 요건과 금액이 바르지 않은 건데요. 자, 경로우대에는 70세 이상 맞고요. 100만원 맞습니다. 장애인은 네, 200만원 맞고요. 부녀자는 부양하거나 이제 기혼 여성,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해당되는 건 맞는데요. 50만원이에요. 한부모가 100만원이고요. 3번이 틀렸고, 부녀자랑 한부모 두 개가 상충되면 한부모로 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중복해 주진 않아요. 한부모 하나로 하시면 돼요. 네, 26번 문제.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인데, 자, 신제품 개발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일용직 사원의 일당 1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 징수해야 할 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과세표준은요 19만원에서 네, 비과세 2019년도부터 15만원까지 비과세 해주죠. 그래서 15만원까지가 비과세라서 4만원만 과세 표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만원을 가지고 근로소득 세액공제인 그 중에서 6%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2,400원. 그리고 나서 이 산출세액을 가지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또 해줘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네, 그래서 55% 세액공제만큼 1 마이너스 55% 이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2,400원에서 1,320원이기 때문에 1,080원. 이렇게 해서요. 구할 건 1,080원 소득세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26번 문제.
27번 문제. 자,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자, 괄호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소득세를 모아서 국가에 납부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오, 이건 진짜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한 것을 이행한 상황에 대한 신고서. 이건 정말 실무 안 하신 분들은 맞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말도 길죠. 정답은 그래서 27번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자, 다음 중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하여서 동일 산업 내 동일 모든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형태의 노동조합. 동일 산업 내의 모든 근로자이기 때문에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업별 노동조합은 약간 폐쇄적인 노동조합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옛날에 인쇄공이나 이런 특별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구성됐던 노동조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노동조합, 요건 뭐 산업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입니다. 기업별은 그 기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만 들 수 있는 게 기업별 노동조합이에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인데요. 다음 중 우리나라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섭이에요. 산업별 노동조합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통일교섭이구나 라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집단교섭은 이제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뭐 대각선 교섭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 뭐 지구적, 지역적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 기업별 교섭은 그 기업 안에서만 되어 있는 교섭이 기업별 교섭입니다. 30번. 다음 중 노동쟁의 행위와 관계없는 것인데요. 노동쟁의 행위. 네, 이제 단체 교섭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단체 협약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쟁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쟁의 행위와 관련된 것 중에 노동쟁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 묻는 겁니다. 네, 태업, 게으르게 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불매운동, 회사 제품 구입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직장 폐쇄, 요거는 직장을 폐쇄하는 부분은 이제 노동자 측은 아니고요. 사업자 측에서 하는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일시해고는 해당 안 돼요. 네, 4번이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 31번 문제. 다음 중 부당 노동 행위로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부당 노동 행위. 네, 사용자의 조업 계속은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는 쟁의 행위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당 노동 행위랑은 관련이 없고요. 사용자의 단체 교섭 거부 행위라든가 노동조합에 대한 자금을 원조하는 행위라든가 노동조합 가입 이유를 노동자의 해고 등의 불이익 대우를 한다든가 환경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됩니다. 1번이 틀린 것. 3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는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노사 합의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요. 각 근로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그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긴다라는 건데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로자 자유에 맡기는 거라서 근로자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그렇습니다. 33번은요. 정보, 시간 및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사무실, 재택근무제 등을 활용하여서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라는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원격 근무제예요. 원격 근무제. 네, 이것도 주관식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던 거긴 했습니다만 원격 근무제라는 거는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3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네, 잘 안 풀리시거나 좀 잘 안 외워지시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예,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